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앞에서 우리 인도 증시 상장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드렸었고요. 관련돼서 소식들을 앞에서 미리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주말께 우리 어제죠, 현대차 실제 인도 증시, 인도 증권거래소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고요. 본격적으로 기업 공개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자, 현대차가 실제 1996년도 인도 법인 설립을 했고요.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현대차의 앞으로 인도 증시 상장이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분석 영상들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에서 다양한 종목들 함께 보시고 또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동안에 인도 증시에서 상장 얘기들이 뉴스 기사화 되었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앞에서 이미 미리 말씀을 영상으로 의견 드렸었죠. 우리 실제로 인도 증권거래소에 이제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고 기업 공개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 신고 절차를 좀 밟으면서 시기적으로는 빠르면 이제 9월 상장 목표로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뭐 첸나이, 안나타푸르, 그다음에 탈레가온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IPO 규모 자체가 인도 증시에서 뭐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이미 앞에서도 다 강조되었습니다.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현대차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 우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도 역시나 우리 현대차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 기존 보유자분들도 우리 앞에서 계속 보유 유지해야 되고 매매 타점들 잘 잡아야 되는 거요. 특히 밑에 내려왔을 때 잘 잡아야 된다는 점도 앞에 영상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단 저항 부분도 말씀드렸죠. 여기 올라왔을 때 상단 저항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가느냐라고 했을 때 투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 SK 하이닉스 추세 흐름과 비유해서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갈 겁니다 라고 제가 앞에서도 다 강조 드렸습니다. 지금 그 루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루트대로 가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사고 팔고 이 트렌드 상위에서 뭐 비중 늘렸다 줄였다 해가는 것이지 뭐 전체적으로 현대차를 뭐 풀 매수하고 풀 매도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규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추세대에 내려왔을 때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기회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라? 사서 모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특징적인 것이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인도 법인 주식 가운데 1억 4,200만 주입니다. 전체 지분에서 대략 17.5% 되는 이 규모인데 이 지분을 일단 매각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IPO 이번에 자문사가 이제 시티은행, 모건 스탠리, 뭐 코탁 마인드라, 뭐 HSBC, JP모건 등이 이번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로 이번에 그 IPO 성공 사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에 그러니까 국내의 그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고 또 이번이 아주 그 성공 사례의 특별한 또 이슈가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4조 규모입니다. 뭐 지금 시장에 일단 나와 있는 것은 4조 1천억 정도로 자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역사상 보면 인도 시장에서 2022년도에 인도 생명보험공사가 25억 달러 규모로 IPO 한 것에 좀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다. 그러니까 최대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로 규모를 보면 30억 달러니까 인도생명보험공사가 25억 달러 수준이었으니까 그보다도 높은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법인에서 매출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2위 정도 수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 세가를 이어가고 있고요. 인도 증시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상장하는 것은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20년 만에 또 자동차 관련된 있는 업종에서 인도 시장 상장하는 사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뭐 기사나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인디아 시장에 상장하는 우리 현대차를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투자 여러분들 음식에 그 소금 간이 좀 덜 들어간 밋밋한 느낌의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조미료 같은 느낌의 제가 그 멘트를 하나 더 드릴 건데, 바로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분들이 듣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같이 함께 보시는 거고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네, 현대차. 자, 주력으로도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바로 더욱 기대되는 것은요, 우리 인도 시장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데, 바로 인도 시장 내에 상장하는 우리 현대차의 그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차가 우리 국내 시장에도 상장돼 있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인도 시장이 이제 상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초반에는 상장돼 있는 IPO 상장된 종목들은 개별주로 테마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국내 증시 현대차와 인도 시장에 상당한 현대차 주가는요, 대체로 동조화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변동성이 비슷하게 거의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우리 대표적인 주식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하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동조화돼서. 지금 그래서 우리 현대차 주가도 역시나 나중에는 인도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의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결국 현대차 주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바로 인도 증시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인도 증시 센섹스 지수라고 하는, 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좀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자, 센섹스 주식 시장입니다. 자, 지수인데, 그러니까 인도 증시에서 30개 종목, 시가총액 넘버 30, 그러니까 30개 종목을 모아놓은 지수예요. 그러니까 대표 지수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30개 기업 대표 주식을 모아놓은 지수인데, 여기에 우리 현대차 주식이 인도에 상장된 이후에는 여기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거는 거의 당연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도 증시 한번 보세요. 예, 이 지수 한번 보세요. 지금 월간 차트입니다. 월간 차트. 예, 수년간 지금 우상향 추세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편입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게 보는 거예요. 여기 지수에. 네. 그럼 여기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도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편입되는데 어떤 기준들이 있겠죠.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주로 이런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바로 그 기준에 우리 현대차도 편입되려면 결국은 상장된 다음에 뭐 일정 기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시가총액이나 뭐 거래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뭐 바로 특례 적용돼서 막 편입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거다. 다만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주요 패시브 자금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현대차에 상당히 저는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저 인도 거래소에서 3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30개 종목이니까 30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커야 되겠죠. 그리고 재무 건전성 충분히 높아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업종적으로 대표성이 높아야 되니까 이거는 자동차 업종에서 뭐 인도 내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뭐 탑 오브 탑임이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장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뭐 상장하자마자 너 30위권 안에 있으니까 너 바로 편입될게 이게 아니겠죠.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평균 거래량 또는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순위 뭐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그 현대차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편입됐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패시브 자금이다. 패시브 자금. 그럼 그 패시브 자금이 대체 뭐냐?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수를 움직이는 지수형 그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본들이 아무래도 안정성을 담보겠죠. 안정성.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수를 어떻게 해요? 추종하면서 운용하는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막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지수를 추종하면서 그 수익을 운용하는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변동성을 좀 잡고 안정성을 좀 담보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자본들이 인도 증시 내에 있는 그런 자본들이 현대차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의 현대차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분들이 인도 관련된 주식에 특히 이제 뭐 인디아라고 이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펀드 상품에 많이 가입돼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 인디아라고 하는 상품들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주로 센섹스 3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 펀드들이 많아요. 그럼 그를 추종하는 그 상품들은 현대차가 편입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편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패시브 자금을 일부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총이 작지 않으니까 그만큼 꾸준하게 현대차에 자본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현대차의 앞으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 현대차가 그동안에 만년 저평가 주식으로 우리 그 보유자분들, 투자자분들에게 좀 소거리할 수 있었던, 좀 마음 아프게 했었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주가도 좀 오를만 하면 이렇게 쭉 빠지고 좀 오를만 하면 쭉 빠지고 해서 마음 아프게 했을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가면서 현대차가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하면서 30만 돌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0만원 돌파돼서 뭐 40만원 갈지 50만원 갈지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추세적으로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4개월간의 여기 강력하게 추세 돌파하지 못하고 버텼었던 게 이번 6월 달에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서 지금 고가 갱신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저는 인도 증시 상장 IPO와 함께 상승 모멘텀이 좀 작용해서 이번 하반기로 가면서 저는 현대차가 30만원 넘겨줄 것으로 또 한번 강하게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뭐 인도 증시에 상장한 현대차 종목 외에도 우리 국내 증시의 현대차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큰 틀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호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글로벌 증시로 놓고 보면 가장 큰 이벤트가 11월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쵸? 11월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에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가 조금 더 서둘러서 어쨌든 9월 상장을 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상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11월 미국 대선이 임박해지면 질수록 글로벌 증시는 다소 좀 불안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7, 8, 9월 달로 가면서 이미 고점을 기록하면서 많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놓고 보면 9월 상장을 현실화시키고 실제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11월 이전에 한번 퍼포먼스를 강하게 좀 오버슈팅을 좀 주는 것이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해서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것도 역시나 제가 기대감이지만 100%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가정을 해놓고 정말 그렇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략 뭐 한 10월 정도 오버슈팅이 잘 나와서 뭐 30만원, 40만원 가까이 오른다 그러면 비중을 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전량 매도가 아니라 담은 뭐 30%든 50%든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그러면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올라갔다라면 또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또 30만원 언더에서 좀 주가 사볼 수 있는 기회를 보고 또 비중을 태운다든지 그런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 대선의 결과가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주가가 빠진다 이런 거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와 또 바이든이 다시 한번 당선됐을 때 주가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누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변수를 어떻게 해요? 현금화를 시켜서 해지해 놓는 거예요. 해지해 놓고 나중에 그게 실제 대선 결과 이후를 보고 뭐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 또 다시 시기를 보고 비중을 또 늘려가면 되니까 혹여나 큰 폭의 주가 조정이 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나와가지고 현대차가 기껏 3, 40만원 잘 올라갔는데 그냥 마냥 들고 있다가 이거 그대로 그냥 다 내려와 버리면 이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우리 현대차 앞으로 또 이어질 이런 변동성의 매매를 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